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3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민은 모든 부문에서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모두 단 하루도 진전이 없이 동결됐으며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은 오히려 1년 5개월이나 뒷걸음쳤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단 하루의 진전이 없이 지난달 문호와 동일하게 발표됐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 가능일이 2015년 1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이 A순위의 최종 승인 가능일도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됐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4년 7월 15일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 역시 승인 가능일이 2016년 5월 22일, 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 역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이민은 부문별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공 부문 승인 가능일이 2022년 12월 1일로 고지되면서 지난달에 이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은 승인 가능일이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 모두 2019년 8월 1일로 공지돼 2월보다 1년 5개월 후퇴했습니다. 반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민 2순위는 지난달에 비해 6주 전진했으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부문도 약 2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취업 1순위와 5순위 투자이민 부문은 3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오픈되며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사전 접수 우선 허용 일자는 취업 1순위와 5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동결되면서 단 하루도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불체자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이민 당국이 IRS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IRS 요원들에게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사업체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내부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IRS 요원이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IRS 요원에게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사업체에 대한 감사, 인신매매 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요구했습니다. IRS에는 약 10만 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중 세법 위반과 기타 금융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요원은 약 2,10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네바다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취임 첫날 IRS 요원 채용은 즉시 중단했고 이들을 해고하거나 국경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역시 SNS에서 IRS를 해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집행인력 감축과 이민 당국에 활용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불체자 100만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식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화된 단속에 종업원들도 일하길 두려워하고 일부 식당은 고객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요식업계는 이민자 단속에 대한 종업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출을 꺼리는 중남미계 이민자 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까지 나타나며 업주들이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강경 이민 단속이 지속돼 매출 감소와 직원 불안이 장기화되면 단순한 경영난을 넘어 요식업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업주들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LA타임스와 인터뷰한 타코 체인점 업주 테디 바스케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추방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테디스 레드 타코스의 10개 매장에서 1월 초 대비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주요 고객층인 이민자들이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IC가 식당에 들이닥칠까봐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방문을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매장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불안이 종업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 종업원들이 혹시라도 교통 단속에 걸릴까봐 자신의 차량 대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으며 일부는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약 830만 명의 불체자 중 약 100만 명이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한 뒤에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임명식을 진행한 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주로 푸틴 대통령과 전화로 논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잡힐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SNS 트루스 소셜에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긴 통화를 했다면서 우린 각자의 팀이 즉각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가 끝난 뒤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곧바로 통화에 나섰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루스 소셜에 방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통화는 아주 좋았고 그도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종전을 이끌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영토를 원상복구하거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장하는 방식은 아닐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에서 우린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의 국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러한 환상 속의 목표를 쫓는 것은 전쟁을 장기화하고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됐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12일부터 한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포고문을 통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협정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3월 12일 0시 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 맺은 협정도 종료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는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일기인 2018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협정을 맺어 일부 면세 혜택을 받았는데 한국의 경우 협상 끝에 수출량을 2015년에서 2017년 383만 톤의 70%, 263만 톤으로 줄이는 대신 관세 부과를 제외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나 대체 협정을 맺으면서 특정 국가의 철강 제품 수입이 대폭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세 협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74%에서 지난해 82%로 크게 증가했다며 국내 산업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2년에서 2024년 쿼터 대상 국가인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로부터의 수입량은 150톤가량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 수요는 610만 톤 이상 감소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캐나다에선 수입이 18% 증가했다고 적시했고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의 이행과 효과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적절한 경우 이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소셜연금 지급 스케줄이 새로 확정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새로운 날짜에 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 시니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수령자의 생일이 1에서 10일 사이인 경우엔 두 번째 수요일,
10일에서 20일 사이는 세 번째 수요일, 20에서 31일 사이면 네 번째 수요일에 소셜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1997년 5월 이전에 수령을 시작한 경우엔 매달 3일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생활보조금 SSI를 받는 경우에는 매달 1일에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에 1일이나 3일이 주말이면 직전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SSI 수령액은 통상 1인당 약 $1,000입니다. 올해 소셜연금은 지난해 대비 생활물가가 반영돼 2.5% 인상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인상분은 지난 1월부터 수령액에 반영됐습니다. 소셜연금 수령액은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이 과정에서 납부한 급여세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최소 10년 이상 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수령 일정 변경 이후 연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엔 최소 3일을 기다린 다음 사회보장국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종이로 된 체크를 수령하는 것보다 은행 계좌에 바로 송금되는 디렉트 디파짓 수령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기 은퇴 연령은 만 62세인데 만기 은퇴 연령인 67세에 수령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수령액은 $4,018로 알려졌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신청할 경우 최대 액수는 $5,108입니다. 현재 소셜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1,976입니다. 법무부가 연방검찰의 부패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취소 사유로 시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저녁 검찰에 보낸 각서에서 에밀 보베 법무부 차관보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보안 허가를 회복하라며 아담스에 대한 부패 혐의 기소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지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연방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을 기소한 전 맨해튼 연방검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했다고 비난하면서도 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가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 너무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YT는 이 같은 기각 요청 사유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의문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검사였던 보베 차관보는 11월 시장 선거가 끝나고 사건이 재평가될 때까지는 아담스 시장에 대한 추가 수사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현직 뉴욕시장으론 처음으로 뇌물, 사기 및 불법적인 외국 선거 기부금 요청 등 5개 연방범죄 혐의로 아담스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는 안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맨해튼에 있는 새로운 튀르키예 영사관의 승인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튀르키예 측으로부터 불법 기부금과 무료 및 대폭 할인된 고급 여행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환자들에게 검사 비용을 부당 청구한 응급의료센터 CDMD에게 벌금 $95,000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CDMD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천여 명의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청구,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간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로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관련 코페이 및 디덕터블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된 때였으나 CDMD는 검사일 기준 최대 2년 후까지 환자들에게 청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CDMD는 해당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 정확한 검사 비용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서를 수령한 환자들이 제기한 민원 사항에 대해 민원 창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주 검찰 조사 결과 CDMD는 21만 5,819명의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 $691만 986를 환불 조치했으며 8만 7,334명의 환자들에게 부당 청구된 $702만 6,668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CDMD는 주 검찰의 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모든 환자들에게 환불 및 의료비 청구 취소를 알리는 서한을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CDMD의 부당 행위에 대해 주 검찰은 $9만 5천만 벌금 부과를 비롯 향후 공중보건법 관련 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건당 벌금 $5,000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CDMD의 부당 청구 관련 환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주 검찰 핫라인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